이게 웬 거야? 이 근처에 떨어진 은덩이 못 봤어? 은덩이요? 내 전재산이란 말이오.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전문 사기꾼. 누구든 내 은덩이만 찾아주면 크게 후사를 할 텐데 말이야. 이거 아니요? 내 은덩이. 아이 고맙소. 이 참으로 고맙소. 아 근데 이를 어쩐다. 이 내가 가진 건 은덩이 이거 하나밖이라서. 아이 당장에 살해할 방도가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에라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사기를 치는데 바람잡이가 빠질 수 없는 법. 그렇게 입을 싹 닦는 법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내가 가진 건 이 은덩이밖에 없는데. 뭐 맘만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과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상대의 돈을 가로챌까? 내 보아하니까 이 은덩이가 20냥은 나가게 생겼는데 수중에 얼마나 있어? 이게 합치면 한 10량은 될게요. 그러면은 10냥이라고 치고 오늘 이 사람한테 주고 이 20냥짜리 은덩이를 이쪽에 주면 이만하면 어떻소? 아니 누가 살해를 반씩이나 한단 말이오? 얼핏 보면 정당한 거래로 보이는 상황.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다. 사기꾼을 집으로 불러들인 정체 모를 인물은 누구일까? 박막동은 그 앞에 은덩이를 내놓는데 뭐 어떻게 저랑 거래하시겠습니까? 가짜 은으로 거래를 청하는 박막동에게 의문의 남자는 대답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박막동에게 건넨 종이에는 뜻밖의 도둑 적자가 쓰여 있었다. 그런데 송구하오나 어디 나리만 하겠습니까? 나리처럼 큰 도둑 되려면 한참 멀었습죠. 세종 제위 시기 한양을 뒤흔든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뭘 좀 팔러 왔는데. 나이저 30냥. 박막동은 가짜 은으로 사기쳐 진짜 은을 모았던 것. 아니 세상에 큰 도둑놈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우리 같은 잔챙이들만. 누가 그렇게 큰 도둑인데? 내가 요즘에 가야금 좀 뜯어주고 술상이나 받는 재미로 이 기방을 좀 드나들었더니 별의별 소문이 다 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정말 큰 도둑놈을 봤다네. 최대평이 보았다는 큰 도둑은 누구일까? 사기를 안 칠 때면 악공으로 일하곤 했던 최대평은 기방에서 의외의 인물을 보게 된다.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병조 판소가 대낮에 기방엔 웬일이야? 양반이라고 해도 관리들은 대낮에 버젓이 기방에 드나드는 일이 어려웠다. 그런데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병조 판서 조말생이 기방을 찾은 것이다. 최대평은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는데 주상전하 귀에까지 그 얘기가 전달되는 날 나는 물론이고 자네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야. 아니 그 입은 꼭 막아야 할 것이야. 웬 놈이냐? 조말생의 비리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던 것. 과연 조말생은 어떤 비리를 저지른 걸까? 병조 판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소송을 이기게 해줬는데 그 소송이 그게 어마어마한 사기라는 거 아니야. 조말생이 저지른 비리는 한 소송 사건과 관련돼 있었다. 함경도에 김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대. 그 사람 땅을 안 밟고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인데 어느 날 황춘놈이가 이곳에 있다. 잡아라. 뜻밖의 노비로 지목된 사람은 함경도 부자 김생이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누가 노비란 말이오? 넌 원룡의 손자 김도련이 아니냐? 이봐라. 예. 이 소송을 건 사람은 김도련이란 자였다. 할아버지 친구를 가짜 노비 문서를 만들어서 도망친 노비라고
소송을 걸었대잖아. 김도련이 뒷배가 이 병조판서 조말생이었구만. 김도령 그 인간 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뭐 얼굴도 숨기고 목소리도 숨기고 뭐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 이보게,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말이지. 어? 김도련의 소송 사기 사건을 들은 박막동은 최대평과 함께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는데 며칠 후 최대평이 살피던 집은 바로 조말생을 견제하던 세력 중 한 명의 집이었다. 과연 최대평은 뭘 전한 것일까? 얼마 후 궁에는 상소가 빗발친다. 이게 다 사실이오 병조판서. 뇌물을 받고 사사리 소송에 관여하다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병판의 재산을 숟가락 하나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병판은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근신하고 있으라. 은을 팔고 싶다고. 박막동은 장무라비를 통해 비밀에 쌓인 김도련에게 접근한다. 들어오너라. 김도련에게 은을 가지고 온 박막동. 장무라비까지 한 패로 끌어들인 듯한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어떠냐? 진짜가 맞느냐? 예, 진짜 엉덩이가 맞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재산을 숨기는데 은만한 게 없지요. 병조판서께서도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값은 2배만 쳐주십시오. 뭐 입막음 비용이랄까. 그 은괴의 값으로 무얼 받겠느냐? 제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함경도에 있는 김생의 땅이 어마어마하다지요. 이 고얀 도둑놈 같으네. 땅 문서를 가져다 주지. 일이 성공하는가 싶던 순간 박막동은 땅 문서 대신 칼을 마주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박막동이 가져온 은을 강제로 뺏으려는 계획인 듯한 김도련. 혹시 박막동의 계획이 미리 새어나가기라도 한 걸까? 그런데 너는 당신이 왜? 그동안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김도련은 가짜였다. 진짜 김도련은 놀랍게도 박막동과 거래를 해오던 장무라비였던 것. 내 재산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으니 의심도 많아져서 말이지. 고맙구나. 이 은자로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내 진짜만 잘 골라 용연하게 쓴마. 이 사기꾼, 이런 나쁜 놈, 이런.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했던 박막동 일당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사기꾼 박막동과 최대평은 포도청에 잡혀가게 됐는데 니들이 가짜 은으로 양민들을 속여 사기를 친 죄를 인정하느냐?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근데 한 집안 전체를 노비로 만들고 임금님까지 능멸한 저 사기꾼들은 곤장 한 대를 맞질 않았는데 고작 열댓냥 사기친 저희 같은 놈들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요?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날 만만히 봤나 본데 당신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박막동.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납조각을 은으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박막동은
결국 곤장 100대 그리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비 조작 사건의 주동자인 김도련에 대한 처벌은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비 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리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관리가 병조판서 조말생이었습니다. 그는 김도련으로부터 노비 36명이나 받았고 그 외에 많은 뇌물들까지 받아서 이미 뇌물로만 사형에 처해질 만한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조말생을 관직에 나온 지 20여년이 지났고 쌓은 공이 크므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유배에 보내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며 사형을 주장했지만 세종의 입장은 단호하였습니다. 부패한 상급자보다 단순히 명령을 따랐던 하급 실무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던 세종대왕의 판결. 이걸 통해 우리는 오늘날 권력형 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